2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에, 반면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2% 올랐고 프랑스 캬크 지수도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4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들이 부진한 데다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전날보다 30센트 하락한 배럴당 98달러 48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정부 재정 적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높여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중 주요 대도시 집값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 압류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들려온 호재와 미국의 악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그리스 총리가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이 소식에 유럽 증시는 크게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다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요. 간밤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아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뉴욕의 내용들이 별로 좋지 못한 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이틀 경제 지표가 예상치만큼 못 올라온 부분이 혼조세로 마감한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는 0.16% 하락한 12,632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0.05% 약보합세 1,311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7% 오른 2,813으로 장을 마치면서 나스닥은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요. 11월 케이스 실러 지수도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장 초반 뉴욕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또한 1월 소비자 기대 지수도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지표는 오늘 뉴욕 증시에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닝과 관련된 실적들은 예상치 수준은 넘겼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드리면 먼저 금융주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59% 상승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2.47%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엑슨모빌은 2% 가까이 내렸고요. 화이자도 0.83% 하락세, 그다음에 UPS도 0.6% 하락하면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고 실적이 좋은 내용이 전해졌던 마텔의 경우에는 5% 가까이 오른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다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좀 지표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현재 네. 예상치인 만큼 어느 정도 좀 부합될 부분이 기대만큼 못했다는 점, 이런 네. 점이 좀 현재 경기 지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다소 조금 우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1.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68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큰 폭으로 조금 미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승 효과, 그 다음에 고용 부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지역의 그 기업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60.2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6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수치로 나왔다는 점, 이런 점도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겠고요. 주택 관련 11월 케이스 실러 지수도 전월 대비 0.7%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한 0.5%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계절 조정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이 수치는 전월 대비 1.3% 내렸고요. 이도 이제 예상치인 0.8%보다 조금 못 미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대도시 중에서 13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압류주택 처리 문제, 이런 점에서 신규 주택 경기는 현재 기대만큼 못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럽의 불안이 여전하더라도 시장이 믿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이 며칠 발표된 지표들 보면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둔화 우려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앵커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지표로 나오는 부분은 지난해 12월과 그 12월의 연말 효과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는 쪽에서 1분기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나 그 소비 심리, 이런 쪽들이 이제 조금 빠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24일과 25일 날 미국의 경기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나오는 이런 경제 지표가 이와 좀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작년 4분기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좀 실적들 어떤 기업들이 발표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엑슨모빌은 예상치보다는 예상치 수준은 맞추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94억 달러 순이익을 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달러 97센트, 시장 예상치인 1달러 97센트에 거의 부합한 수준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파스셀 서비스 UPS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4분기 순이익이 12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2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달러 26센트에 근접하거나 소폭 상승한 수치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만큼은 현재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아처 데니엘 스피드랜드가
순이익이 89%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을 냈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주당 순이익은 51센트로 시장의 그 76센트 정도의 수준을 현재 못 미치는 부분으로 나와서 이런 점은 이제 어닝 시즌에 좋지 않은 실적 발표 기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이자는 순이익이 5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의 내용에는 조금 더 비트하는 이보다는 좀 상회하는 부분이 나와서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기업들의 내용들은 오늘 비교적 어느 정도 수준은 맞췄지만 경기 지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좀 이렇게 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 실적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 쪽 이슈인데요. 어제 밤늦게 그리스 총리가 국채 교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산 넘어 산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또 트로이카 팀과 그리스가 또 문제를 빚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리스 총리는 빨리 그 부채 협상과 관련된 민간 채권단과의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채 탕감과 관련된 민간 채권단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막판 진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헤어컷 비중을 그 맞추더라도 2020년까지 IMF가 상정한 이른바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이른바 120%까지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현재 진통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자면 EU나 ECB, IMF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가 추가적으로 긴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그 노력을 해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이제 야당이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트로이카인 EU와 ECB, IMF는 국방과 의료, 그 다음에 공기업 부분, 민간 최저임금도 삭감을 하면서 약 20억 유로를 추가로 긴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의 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에 매우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들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위기 자체는 그리스 정부는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그리스의 야당과 국민들의 협조 이런 부분은 현재도 독일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국제 탕감과 관련된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5일 2차 구제금융 승인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국채 탕감과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민간 채권단과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막판 이제 그 부채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 그리스가 지금까지 이행해온 부분에 있어서 긴축과 관련된 수치가 의미 있을 정도까지 현재 못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현재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2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타결을 지어야 추가적으로 3월 20일 날 145 유로의 추가 상환도 예정대로 맞출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막판까지 그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까. 비교적 현재는 온건한 수치에서 타결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유럽 증시에서도 나온 그런 반응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1월 실업률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유로존의 실업률 악화 수치는 예상됐던 부분이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14년 내 현재
최대로 악화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17개국의 12월 실업률은 10.4%, 예상치에 현재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수치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의 청년층의 실업률은 21.3%까지 현재 육박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고민이 현재도 굉장히 고진 고통을 현재 감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10.3이었는데요. 이보다는 0.1% 현재 상승한 부분이 나왔고요. 스페인이 22.9%의 실업률 수치를 보였고 그리스도 19.2%, 이탈리아도 9% 가까운 현재 실업률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성장과 관련된 쪽의 유로존의 내용들, 이런 쪽의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독일들의 실업률은 이런 그 재정 위기국보다는 현재 좀 낮은 5% 미만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업률 수치도 유로존 내 국가들 사이에서 좋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크게 현재 조금 양분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실업률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유럽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는 비교적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지표 이런 부분이 그 유럽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리스의 그 현재 진전되고 있는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협상 이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의 기대감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신재정 협약 어제 그제 타결됐던 부분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닥스 지수가 0.22%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28%,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1.01% 상승을 했고 그리스의 AS 지수도 6.13% 상승하는 등 그리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드리면 그리스의 내셔널 그리스 은행이 14.6%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의 현재 민간 채권단과의 조율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리스 증시 내에서는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 은행, 라이파이젠 은행들은 각각 2.9%, 3%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도 6.3%,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정유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2.7%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해 내전으로 원유 생산을 거의 중단했던 리비아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오펙의 1월 원유 생산량이 3년 내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이란이 최근에 이제 그 금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 리비아 정세가 상당히 현재 호전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리비아가 1월에 현재 그 생산량이 약 93만 배럴, 1일 생산량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에는 약 18만 배럴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만 배럴 이상 현재 추가적으로 정상화 수치에 오른 상태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으름장은 조금 더 리스크 요인은 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 가능성 이런 부분은 현재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수출을 금지하게 될 경우에 생산 차질이 세계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 1일 약 150만 배럴 정도 수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리비아가 70만 배럴 내지 80만 배럴의 추가 1일 생산량을 충당하고 사우디나 그 오페크의 주요 회원국들이 현재 쿼터량보다 100만 배럴 이상 1일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다소 유가와 관련된 이란의 현재 불협화음에도
유가가 크게 앙등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좀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어서 상품 시장 쪽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국제 유가는 좀 경기 지표 부진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값은 또 가장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조금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란의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의 내용들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98달러 98달러 48센트 그 WTI 가격이 오늘 0.3% 내렸고요. 금 가격은 0.4% 오른 온수당 1,740달러 4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금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 문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재 금 가격의 상방향성에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과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경제 지표는 세 가지 정도가 네.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1월 ISM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건설 지출, 1월에 ADP 취업자 변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아메리카 온라인, 월풀, 퀄컴 등이 현재 대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시장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글로벌 증시는 유럽의 호재와 미국의 악재가 좀 팽팽하게 맞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진한 경기 지표들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1월 마지막 날인 31일 유럽에서 나온 어떤 호재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1.04포인트 0.17% 하락을 했고요. S&P 지수는 0.62포인트 0.05% 정도 약보합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1.9포인트 0.07% 소폭 오른 2813포인트 1월 거래를 마감했는데 최근 사실 1월 장세가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면 97년 이후 최대를 한 달간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1월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해는 상승세로 마감한 데는 좀 이제 1월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2월 초 이제 오늘 국내 증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주목이 되는 건 결국 이 유럽에 만기 돌아오는 국채 만기들이 어떻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전날 신재정 협약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죠. 아무래도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민간 채권단 2월 5일까지는 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좀 강경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순을 밟으면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어제 1955.79포인트로 15.24포인트 좀 얼마 윈도 드레싱 효과도 있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되찾는 모습 보여져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좀 증시가 오를 때 오르는 날은 거래 금액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6조 5천억 좀 상회를 했는데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 좀 일단 변해가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일 이평선 지금부터 2000선까지는 지난 이제 8월 미국 신용 강등한 갭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에 뚫어주는 그런 장세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 수급 호조적이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규모 면에서 2월 장세는 1월과 좀 다르지 않을까. 그 결국에는 유럽 변수가 핵심 키워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월 달에는 좀 순환매 장세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시간에 또 트로이카 업종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은 좀 유효한 것인지 오늘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이 이제 불마켓은 아니고요.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주는 지금 장세기 때문에 1월 장세의 특징을 솔직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그동안 작년에 코스닥 개별주, 하반기 코스닥 개별주, 대형주가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 개별주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위주의 바스켓이 1월 달에는 어떤 비어진 물량을 일정 부분 프로그램으로 채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장세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결국에는 유럽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결국 20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LTR로 12월 말부터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이 계속 하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3차 양적 완화라고 해서 2차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그거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내용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좀 나온다고 해도 국채 매입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행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긴축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엇갈려 있는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20일 대출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 LTRO 프로그램이 결국 성공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유럽의 만기가 늘어나는 국채들도 문제없이 다시 그 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춰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외국인의 수급이 여건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장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는 어쨌든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틀 동안 자동차 업종 이제 좀 국내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동차 업종 실적 기대치가 4분기가 낮아졌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는 좀 많이 빠졌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엔달 그리고 그동안 유로화 이런 환율 때문이었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엔화 강세와 달러 강세로 원엔 환율이 크게 오른 덕분에 일본이나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그동안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이익률이 더 높아졌던 이유였는데 만약에 장이 풀리게 되면서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은 달러 약세와 일본 그리고 신용 강등 우려 이런 등에 대해서 요새 엔화 약세 전환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가 또 나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미리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제일 하반 경직을 지켰던 자동차 업종이 지금 바스켓을 다시 채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는데 구트레이크 업종, 건설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 금융 업종 이런 업종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건설 쪽, 해외 플랜트 쪽 건설 업종 지수적으로 눈여겨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 올해 수중 모멘텀이라든지 건설 업황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지금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일단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좀 조선, 중공업, 기계, 어제 같은 경우 조선, 중공업 업종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급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반등이 저점을 낮춰가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 반등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지표 꼼꼼히 챙기시면서 이런 업종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업종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최근에 코스닥은 사실 어려웠다가 다시 좀 개별주가 어제 그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200-200선에서 쉬면서 코스닥이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실적이 좋은 스마트폰 호조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이라든지 애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성장 속도가 눈부시게만큼 실적이 나오는 만큼 국내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이 유럽 시장 위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잘 선택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사는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중은행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750여 중소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오는 2월 22일부터 동맹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표 뉴타운 출고 전략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5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또 직접적인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기획재정부는 어제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는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민간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만 경영이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등 2중, 3중의 관리, 감독 장치가 있는 만큼 배제 이전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은그룹이나 기업은행은 현 정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무엇보다도 인력 운용이나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인력 채용 등의 규제가 없어져 필요한 만큼의 지정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 편성도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받지 않는데요. 특히 기관장의 경우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해임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면 최고 경영자 교체 리스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원의 평균 보수나 이사회 회의록, 기관장 업무 추진비 등의 주요 경영 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던 것도 없어져 경영의 자율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벗어난 만큼 산업은행은 기업 공개 추진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3개월 단위로 기업 공개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무리한 주식시장 상장은 견제할 방침입니다. 네, 레미콘 업계가 오는 2월 22일부터 동맹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건설공사 찾으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가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이 동맹 파업이라는 칼을 뽑아들게 됐는데요.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750여 개 중소 레미콘 업체 대표들은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 모여 전국 레미콘 대표자 회의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결의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서상무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전국 레미콘 업체 사장들이 직접 모여 레미콘 생산 가동 중단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했다며 2월 20일부터 무기한 가동 중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의 원인은 시멘트 가격 인상인데요. 지난해 말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 업체들이 1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시멘트 업체들은 톤당 52,000원이던 시멘트 값을 67,500원으로 30%나 올렸습니다. 이번에 15%를 또 올리게 되면 7개월 새 50%가량 오른 셈인데요. 이럴 경우 레미콘 업체들은 가동 원가 10% 적자가 발생해 적어도 16%가량 레미콘 가격을 인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레미콘을 쓰는 건설업체들이 업황 악화로 레미콘 가격을 올려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시멘트와 건설업 중간에 낀 레미콘 업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인데요. 이에 따라 대표자들은 일방적이고 이딴 시멘트 가격 인상 행위의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산업의 구조 개선 등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저께 뉴타운 정비구역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개발을 취소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타운 정비구역 신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 3개월이 3년 같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고민을 거듭했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서는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었는데요. 시장과 전문가들은 일단 뉴타운 정비구역 관련 수습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과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뉴타운 해제에 지나치게 편향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만 동의해도 구역 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0% 이상이 반대하면 어차피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30%라는 수치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다수가 찬성하는데 30%만 반대한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보통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의견을 나누면서 교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조차 없어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깊이 연관돼 있는 건설회사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건설회사들은 보통 재개발 수주를 따내기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수억, 많게는 수십억의 돈을 빌려줍니다. 문제는 추진이나 조합이 해체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때 과연 누가 돈을 갚으려고 할 것인지 문제 여부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따내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 통신표준연구소의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지만 지난해 애플 등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1년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데도 실패했는데요. 적어도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 디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진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살펴보는 이슈앤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어제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도 뭐 상당히 지수가 네.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장 초반에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장 후반에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좀 반영이 됐다가 네. 장 막판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지수가 15%,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5%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이틀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약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약 300억, 개인이 약 3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일단은 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3.6포인트 상승한 513포인트, 외국인들이 669억, 기관이 102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잘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프로그램 보게 되면 차익 거래로 약 4,400억, 비차익으로 660억 정도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약 5천억 정도가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하락한 1,123.3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유럽 위기의 부각 및 미국 소비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제 장 막판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음식료, 운수정비 업종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통신,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들어선 가운데 운수장비 업종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점은 좀 특징적이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가운데 운수장비, 전기가스 업종 등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이슈와 함께 또 특징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전일장 뭐 이슈를 보게 되면 크게 유럽과 미국 시장이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불안감은 유럽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미국 시장에서 찾았던 것 같은데요. 전년일 날 유럽 그 주요 증시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나타냈었지만 그것을 좀 잘 이겨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EU 정상회담 결과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구차를 띠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협상이 난항을 걷긴 하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관측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우려감들을 좀 약간 좀 잠재웠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소비 지표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데 4분기 GDP가 좀 저조했었고 ISM 제조업 지수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좀 저번에 이어서 좀 좋을 것으로 나타내지만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호황악재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팽팽하게 호황악재가 맞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행이 쿠웨이트의 유조선을 5척 정도 수주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6.5% 상승하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삼성중업이라든가 현대중업의 흐름도 좋았었는데요. 또 다른 종목은 LG이노텍이 2012년 흑자전환 기대감에 고조가 되면서 6.9%, 7%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세계는 어제 이제 낙폭 과대 및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5.5% 대형주로서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너칩이 이제 8.3%, 옵트로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MD스테커 6.5%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업황 호조세 지속 전망에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특징 이제 테마 업종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영보화학,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등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기념석을 개최하는 등 세종시가 재부각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땅을 갖고 있는 업체들, 관련 업체들이 대거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에 진입하면서 4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허위 공시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CNK 엔터는 8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좀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이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또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예, 어제 전일 ETF를 보게 되면 소폭 이제 조정돼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시향도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 예상되고 있어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일부 해결책 논의로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는 측면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그 선물 옵션에서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기존에 260선까지 매도세를 많이 취했었는데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260선의 일부 매수를 하는 그런 측면들로 봐서 일단은 상방향으로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 262에서 265까지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980부터 2015포인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015포인트라는 자리가 작년에 8월달 개파락하는 그런 부분을 메우는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상방향은 2000선 정도 선까지, 하방향은 1930에서 40포인트 정도 선까지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 테마들 이제 관심 업종은 업종 순환매가 요즘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IT, 조선, 철강화학, 기계 업종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제 지수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조선과 화학주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들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조선 업종은 네.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도 일단은 그 소비 둔화의 우려에 따른 플랜트 업종이 좀 정부 발주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중동발 그러한 수주도 네.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시장 새벽에 이제 마감한 그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그 1분기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은 미국 내 소비 시장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이제 4분기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가 좀 뭐 할인 시즌에 맞춰서 상당히 좀 좋아졌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다는 측면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그 지금 정부 발주에 따른 정부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 플랜트 쪽 그런 쪽이 좀 곽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유럽, 미국 시장이 안정세로 그동안 조선업 보기 좀 과대했다. 저평가 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런 조선 업종들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중국의 춘절 이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했다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화학 업종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OCI 등도 관심권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